안녕하세요. 루치아원 세무사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예, 이번 시간에는요, 사업 포괄 양수도 시 양수인한테 제2차 납세 의무라는 것이 있는데요. 뭐 제가 제목에도 양수인이 망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, 양수인한테 큰 손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사업 포괄 양수도 시 이제 사업 양수자의 제2차 납세 의무인데요. 뭐 사업의 양수란 이제 이런 거죠.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. 그래서 저희가 사업의 양도, 사업의 양수 이거를 포괄 양수도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지요. 이제 이렇게 하는 주된 이유는 업종이 동일할 때 포괄 양수도 계약을 맺으면 이제 서로 부가세를 주고받지 않아도 되고 거래가 좀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저희가 이제 이 포괄 승계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정합니다. 사업장별로요. 그래서 간혹 예를 들어서 법인이 주된 사업이 제조업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건물, 임대 건물을 하나 사서 임대 수입이 또 있었어요. 거기에 이제 지점으로 사업자를 냈는데 이럴 경우 이 임대 수입만 발생하는 건물만 포괄 승계가 가능하냐 이거죠. 그래서 실무에서는 되게 법인들은 아니 이거 뭐 제조업까지 다 넘기는 것도 아닌데 무슨 포괄 승계냐, 포괄 승계 이제 우리 안 한다 이제 이러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 임대 수입이 있는 이 지점 사업장만 포괄 승계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매수자도 여기서 동일하게 임차인 승계하고 나머지 요건은 다 동일해야 되겠죠. 꼭 이 제조업까지 넘기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. 그 다음에 이 포괄 승계는요, 그 물적 설비, 그러면은 이제 토지 건물, 아니면은 이제 집기 비품, 기계 설비, 뭐 이런 물적 설비와 인적 설비까지 같이 승계를 하라고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제조업인데, 동일한 제조업을 하는 사람한테 넘긴다라고 할 때, 제조와 관련된 그 건물, 그 다음에 기계장치, 그 다음에 직원과 함께 승계시켜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식당이라면 마찬가지로 이제 식당 건물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식당 집기 시설 뭐 종업원 이렇게 다 함께 승계시켜야 됩니다. 임차인만 승계시키는 그 임대업과는 다르게 이런 제조업이라든가 아니면 식당이라든가 뭐 이런 타 업종들은요 사실은 포괄 승계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임대업이야 뭐 임차인만 승계시키면 거의 대부분 이제 그 포괄 승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업종들은 이런 식으로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 뭐 기계 설비라든가 뭐 직원이라든가 이게 다 같이 승계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 승계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제2차 납세 의무 대상이 되는 그 국세는 뭐냐 이거죠. 이제 법에는 이렇죠.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 의무가 확정입니다.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, 가산금, 체납 처분비에 대해서 사업 양수인은 2차 납세 의무를 진다고 하는데요. 그러면 양도일 이전에 납세 의무가 확정됐다는 뜻은 뭐냐면요. 그냥 알기 쉽게 그 신고 기한 때 신고를 했으면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. 저희가 이제 부가세 신고는 보통 7월 25일, 1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를 하고요. 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죠. 그래서 그때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된 겁니다.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20년 2월 5일 날 사업 포괄량 수도를 지금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 2020년 2월 5일이면 저희가 19년 부가세 2기 부가세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뭐 그 19년 전체에 대한 부가세를 언제 신고를 끝내죠? 20년 1월 25일까지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죠. 그래서 2020년 1월 25일 날 이제 신고를 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. 뭐 이번에는 이제 명절이 있어서 28일까지인데요. 하여튼 1월 25일까지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2월 5일 현재 시점에는 이제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된 거예요. 그러면 2월 25일 날 포괄승계를 가져왔는데 전 매도자가 예를 들어서 이 부가세에 대해서
체납된 세금이 이제 세금을 안 내서 체납이 됐고 그 양도인의 어떤 이제 재산으로도 충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부가세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2차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죠. 예, 왜냐하면 이게 신고기한이 도래했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확정된 거라서. 근데 만약에 19년 이 소득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? 소득세는 아직 저희가 신고기한이 2020년 5월 31일까지라 아직 신고기한이 아직 도래 안 했죠. 그러니까 납세 의무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나는 2월 5일날 이 사업 포괄 양수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추후에 매도자가 소득세에 대해서도 세금 납부를 안 했다라고 하면 그걸 체납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2차 납세 의무 대상은 아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. 그 다음에 이 납세 의무 대상이 되는 국세는 그 포괄 양수도하는 이 사업에 관한 국세입니다. 사업에 관한 거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어떤 업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체납된 세금도 아니고요. 그 다음에 사업에 관한 세금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사업에 관한 세금이 아니죠.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해당이 없고요. 이 사업에 관한 세금, 대체로 법인세, 뭐 소득세, 부가세, 이 포괄 양수도와 관련된 이 사업자와 관련된 세금들을 말하는 거예요. 사업과 관련된 국세 가상 체납처분비를 말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포괄양수도로 해서 2차 납세 의무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 내가 그 사람 세금을 도대체 얼마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? 나는 이거 진짜 한 4억 주고 샀는데 그 사람 체납세금이 10억이면 내가 10억 다 책임져야 되냐?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. 내가 양수한 재산 가액을 한도로 2차 납세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. 즉 내가 이번에 포괄양수도 하면서 뭐 매매대금으로 그 얼마를 줬겠죠? 그 매매대금만큼만 내가 2차 납세 의무를 지면 될 것이고, 만약에 이 매매대금을 알 수 없는 경우, 즉 어떤 경우에요? 대체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자녀한테 이 사업, 뭐 임대하는 이 업을 그 아들에게 증여할 경우, 이런 경우도 포괄 양수도가 성립이 되겠죠. 이런 경우는 뭐 당장의 매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이제 상증법상 평가해서 그 자산에서 부채를 뺀 그 금액을 한도로 그 2차 납세 의무가 있다 이거죠. 그래서 간단히 보면 뭐 양수한 부동산 가액은 4억인데 납세 의무가 확정된 세금이 5억이고 이게 양도자의 그 어떤 재산으로도 충당이 안 될 경우는 요거에 대해서 내 4억을 한도로 2차 납세 의무를 진다는 거죠. 그래서 저희가 이 포괄 양수도를 이제 중개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매도자나 매수자나 이 포괄 양수도라는 문구가 들어갔을 때는 양수인 입장이라면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양도인의 국세나 지방세 이런 게 체납되어 있는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하셔야겠죠. 그래서 국세 완납증명원 또는 지방세 완납증명원 등을 통해서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이 안 돼 있는지 그것 좀 꼭 확인하셔야 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매도자와 매수자 유형에 따라서 거래가요 한 11가지로 이렇게 좀 분류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포괄 양수도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한번 그냥 간단히 이제 복습 차원에서 보시자면 이렇죠. 예를 들어서 임대업은 일반과세자, 매도자는 임대업인데 일반과세자, 매수자도 임대 일반과세자면 동일하죠? 그러면 포괄 양수도 거래를 하면 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매도자 임대업인데 일반이고 매수자는요 일반인데 다른 업이에요. 그냥 자기 사업이죠. 이런 경우는 포괄 양수도가 안 되겠죠. 이런 경우는 부가세를 주고받는 세금 계산서 거래를 하시면 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케이스 3번은 임대 일반이고요. 매수자는 임대인데 간이로 낼 예정이에요. 이럴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포괄 양수는 되지만 간이를 못 낸다고 했죠. 간이를 못 냅니다. 그래서 간이를 한다고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금 계산서 거래를 하게 되면 이 매수자는 환급이 안 된다고 그랬죠. 예. 그래서 이거는 실무적으로 조금 거래가 좀 어렵다고 그랬죠. 마찬가지로 임대 일반인데 임대 외업인데 역시 간이를 할 예정이에요. 뭐 식당, 사무실, 미용실 같은 거. 이런 경우는 뭐 포괄 양수도가 안 될 것이고 그냥 세금 계산서 거래해야 되는데 역시 매수자가 부가세 환급이 안 되니까 역시나 이것도 좀 거래가 어렵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5번부터 8번은 이제 임대 외업, 즉 자기업을 하는 사람들이
넘길 때 업종이 동일하냐? 그럼 포괄양수도가 될 것이고요. 업종이 틀리냐? 그러면 어때요? 그러면 세금 계산서 거래를 하셔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업종은 동일한데 간이 예정이에요. 그러면 마찬가지로 포괄양수도 하면 간이 못 내고요. 세금 계산서 거래하면 환급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업종은 달라요. 다르고 그 다음에 일반 관이라면은 역시 포괄량수는 안 될 것이고 세금 계산서 거래해봐야 이 간이가 환급이 안 되겠죠. 역시 실무적으로 거래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이냐 간이냐는 이거는 과세 사업자를 말하는 거고요. 부가세가 없는 면세 사업자들도 있습니다. 즉 병원, 학원, 주택임대 아니면 과세 면세 겸업자들도 있을 수 있죠. 약국 이런 경우. 이런 경우는 아예 포괄량수가 성립이 안 됩니다. 과세랑 면세랑은요. 면세가 들어가면 아예 포괄량수가 성립이 안 돼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만약 일반 과세자라면 부가세를 받아서 내야 되는데 역시나 이 면세업자들이 부가세를 안 주려고 하겠죠. 왜? 줘봐야 환급을 못 받으니까. 간이과세자도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받을 수가 없고요. 그래서 이 역시 또 실무적으로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. 예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케이스, 두 가지 케이스는 이제 매도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인데요. 그 매도자가 간인데 매수자는 간이 또는 일반도 돼요. 그래서 업종만 동일하다면 임대업, 임대업 아니면 자기업, 자기업인데 업종이 동일하다면 역시 포괄 양수도 거래가 가능할 것이고요. 만약에 업종이 다르다 그러면 이럴 경우는 그냥 그 매도자가요, 간이과세자가 그냥 받은 대금에서 그냥 부가세를 자기 돈으로 납부를 해야 되겠죠. 업종별에 따라서 뭐 0.5%든지 1%, 2%, 3% 해당되는 금액을 자기 돈으로 납부를 해야 될 것이고요. 만약에 이제 폐업을 하고 판다거나 이러면은 또 부가세가 없을 수는 있겠죠.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요. 그래서 11가지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.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 자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, 그 다음에 포괄 양수도가 나올 수 있는 형태는 요 한 5가지 정도인데 이것도 좀 참고로 알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